안녕하십니까, 멀콤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팬텀 3 언박싱 영상 3번 이후에 더욱더 간략하게 여러분께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팬텀 3 퀵 가이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팬텀 3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3는 팬텀 2와 정확하게 사이즈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팬텀 2 사이즈가 일치하고 모터도 같은 모터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탑재된 내부의 것들은 팬텀 2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일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영상 송수신 장치입니다. 라이트 브릿지가 탑재되어서요, 그 선명한 HD급 화질로 여러분께서 실시간 비행 화면을 보시면서 비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장비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카메라 뒤편 하단 쪽에 보이는 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 또는 옵티컬 플로우 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예전에는 GPS가 지원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안정된 호버링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치로 하여금 실내에서도 안정된 호버링이 가능한데요. 그 이치는요, 요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이 바닥과 그 패턴을 1초에 수십 번 이상의 패턴을 찍어서 패턴이 바뀌었을 때 원래 바뀌지 전에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GPS가 지원되지 않는 실내에서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호버링을 여러분께 선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또한 이제 카메라입니다. 팬텀 3의 경우에는 총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텀 3 프로페셔널, 두 번째는 팬텀 3 어드밴스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페셔널 버전은 4K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4K 30프레임 영상을 지원을 하고, 어드밴스 버전은 2K 그 카메라를, 그러니까 HD급 화질을, FHD급 화질을 여러분께 지원을 드리는 것이죠. 간략하게 팬텀 3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두 번째로는 팬텀 3 박스를 오픈하고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충전기를 꺼내서요, 팬텀 3의 지능형 배터리 그리고 팬텀 3의 조종기를 가득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DJI 파일롯이라는 앱을 여러분의 셀러폰에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앱 심사기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안 뜰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DJI 공식 홈페이지 www.dji.com에 들어가시면 서포트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쪽 메뉴에 들어가셔서 DJI 파일롯 앱을 다운을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로는 이제 기체를 연결하여서 구동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DJI 앱도 다운을 받았고, 기체의 배터리, 그 다음에 기체의 조종기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배터리를 기체에 꽂으시고, 그 다음에 저번 언박싱 영상 3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종기가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조종기를 켜시고 기체를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열은 여러분의 셀룰러 폰을 기체와 연결을 하여서 화면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에어크래프트 업데이트 리콰이어드 라는 파란색 화면이 뜨면서 업데이트가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하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업데이트를 안 하셔도 비행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업데이트라는 거는 그 기체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니까요.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해주신 게 필요한데요.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팬텀 3의 옆에 SD카드 부분을 살펴보시면 슬롯에서 SD카드를 꺼냅니다. SD카드를 꺼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먼저 꽂으시고요. 그리고 그 www.dji.com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서포트에 들어가시고 팬텀 3 들어가시고 프로페셔널, 어드밴스 각각의 펌웨어 업데이트들을
다운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요 SD 카드를 포맷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포맷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뭐 여러 가지 파일 사이즈, 파일 방식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그대로 포맷을 하십시오. 포맷을 하신 이후에 컴퓨터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운받은 그 바이너리 파일을 여기 SD카드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종기 펌웨어가 있을 때는 조종기 펌웨어를 먼저 하시고 기체 펌웨어를 하시고요. 조종기 펌웨어가 없을 때는 기체 펌웨어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두 가지 방법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더기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으신 이후에 이쪽 조종기 뒤 USB 포트에 꼽습니다. 꼽고 조종기 버튼을 시동을 걸죠. 뚝뚝 하고 걸면 한 60초 이내로 조종기에서 소리가 나면서 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기체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 소리가 다 끝나면 그 조종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다 끝난 거니까요. 다시 조종기를 꺼 주시고 SD 카드를 그대로 빼 주십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체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요 SD 카드를 다시 기체에 SD 카드 슬롯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뚝뚝 하고 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60초 이내에 비프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업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비프음이 어떤 식으로 나냐면요. 업데이트 중일 때는 뚜뚜뚜뚜 뚜뚜뚜뚜 4번의 비프음이 규칙적으로 들리다가요. 업데이트가 다 끝나게 되면 뚜뚜뚜 뚜뚜뚜 한 번 길게 두 번 짧게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다 된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배터리를 전원을 꺼주시고 배터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와 조종기를 먼저 완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에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기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지고 물론 QC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 후 우리나라로 왔을 텐데요. 가끔씩 IMU 캘리브레이션, 지자기의 어드밴스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서 오는 기체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기체가 날다가 균형을 못 잡거나 추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본인의 기체가 그 기체가 바로 여러분의 기체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IMU 어드밴스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체 조종기를 켜시고 기체를 켜시고 그 다음에 앱을 여시고 그 앱에서 왼쪽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실내에서 하실 거니까요. POPTI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센서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센서스에서 들어가시면 IMU 체크, 그 다음에 IMU 캘리브레이션, 어드밴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IMU 어드밴스를 먼저 눌러주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표시가 뜹니다. 예, 굴하지 않고 OK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럴 때는 주의하실 점은 기체가 평평한 곳에서 IMU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떠한 흔들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0에서 100%까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IMU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기체를 안전하게 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전 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팬텀 3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PS 모드를 이용한 비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기 값을 이용하여 자유로를 잡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GPS 모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바깥에 나가서 비행을 할 때 지구 위에 떠 있는 수많은 그 위성 중 몇 개 이상을 잡아서 자리를 호버링 해주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안전하게 비행을 해줄 수 있는 장치고요. 두 번째 이제 지자기 값을 이용해서 수평을 잡는 것은 지구에 보면 그 지도상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자기장에도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그 자기장 값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지자계 값을 이용하여서 기체의 수평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이 팬텀 3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날리시기 전에 앱을 하나 더 다운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앱스토어에 가셔서요, 국립전파연구원을 치시면요, 맨 위 상단에 RRA 스페이스 웨더라는 앱이 있는데요. 태양의 흑점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지자계 값이라든지 위성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런 값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보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날리고 지자계 값을 이용해서 수평을 잡고 날리는데요. 태양의 영향으로 이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뜨면서 기체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팬텀 3도 비록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지만 비행기입니다. 비행체죠. 초경량 비행체니까요. 저희가 자동차를 몰고 좀 먼 곳을 갈 때도요, 한 바퀴 돌아보면서 타이어도 체크해보고 엔진 오일도 체크해보고 그렇듯이요, 기체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띄우시기 전에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띄우실 때 무작정 띄우시는 것이 아니라요, 시동을 걸고 한 1m 정도 띄우신 이후에 기체를 한번 돌아보십니다. 기체를 돌아보시면서 기체가 지자계 값도 잘 맞는지, 수평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시그널 표시 등은 잘 번떡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돌면서 모터들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신 이후에 날리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만약에 모래밭 같은 데서 날리신 이후에 보관하실 때 바로 배터리 빼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돌아오신 이후에 그 모래가 낀 것이라든지 먼지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다 잘 털어주시고 보관을 하시는 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모터가 손상이 돼서 추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100%에서 0%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분들은 0%까지 있으면 0%까지 쓰고 기체를 내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배터리 잔량이 30%가 남았을 때는 언제든지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JI 앱에서 30%가 되었을 때 로우 배터리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되었을 때는 우리 눈 앞에서 언제든지 착륙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리에서 비행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만약에 한 500m, 600m, 700m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넉넉히 영상만 보다가 배터리 잔량을 확인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당겨서 오다가 추락하는 것보다는 직하방으로 짐벌을 내리시고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곳에 안전하게 착륙하신 이후에 기체를 찾으러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오니 이것 또한 TV온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넣어두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팬텀 3 소개부터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퀵 가이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비행하시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몇 주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드론을 취미로 날리는 거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드론이 이슈화되고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안전 비행 항상 마음에 두시고 비행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멀콥에서 남겨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